2024년 3월 첫 거래된 실거래가는 11억 8천만 원이었고 합계액은 2,483억 원입니다. 전 평형대 종전 자산가치는 7,800.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당 노후신도시 효자촌 통합 재건축 단지 사업성 분석 마지막 시간으로 사만 아파트 개발 이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자촌 현대아파트 및 동아 임광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앞선 3개 단지보다 거주 가구 수가 가장 작지만 상대적인 비례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를 제외한 2개 단지보다 분담금 규모가 적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만아파트 개발 이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효자촌 사만아파트 또한 앞선 3개 단지와 동일한 1992년에 준공했습니다.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632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총 14개 동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최저층수 10층에서 최고층수 20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총괄표제부상 174.59%이고 건폐율은 15.38%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3평형 3월 대비 11월 실거래가 상승률은 5.9%로 7천만 원 올랐습니다. 역대 실거래 최고가는 2022년 6월 거래된 14억 4천만 원입니다. 2024년 3월 첫 거래된 실거래가는 11억 8천만 원이었고 11월 12억 5천만 원에 실거래돼 5.9%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12월 시세는 하한가 11억 7천만 원에서 상한가 1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효자촌 사만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은 분양 수입과 분담금을 추정해 산정하고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경우와 현재처럼 1,45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변동하며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각각 산출하고자 합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 산정 목차입니다. 먼저 특별정비 예정구역 계획구역의 범위와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유형별 재건축 개발 밀도이고 세 번째는 개발 이익 산정을 위한 분석 조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발 이익률인 비례율 추정을 위한 산식에 대한 설명이고 다섯 번째는 총 공사비 및 총 지출 비용 분석, 여섯 번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 산정해야 될 종전 자산 가격 추정, 일곱 번째는 종후 자산 가격 추정 합계액입니다. 여덟 번째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와 일반 분양자의 분양 수입 추정 총액이며 마지막으로 환급금 및 분담금 추정 합계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326%로 적용합니다. 단 이때 기존 총괄표제부상의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인 326%까지 늘어난 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주거정비 추진 일정을 보면 작년 11월에 선정된 재건축 선도지구는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못한 재건축 추진단지는 2025년부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2026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효자촌 통합 재건축 단지가 이 절차에 따른다면 2031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만아파트의 개발 밀도 추정입니다. 기존 용적률인 174.59%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기준 용적률인 326%를 만족하기 위해
325.8%의 용적률로 계획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 하락 안정될 경우를 가정한 사업성 분석 조건입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 기준 용적률인 326% 미만으로 계획하고 기부 체납률을 10% 미만으로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1026세대로 계획했고 면적별 유형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서 179제곱미터까지 8가지 평면 유형으로 배치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7%이며 공사비는 2029년 착공을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1,025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편 종전자산가치는 2024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약 1.7배로 적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원달러 환율 1483원을 돌파한 이후 1월 3일 현재 1471원을 기록 중인 가운데 환율 1400원대 이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 뉴 노멀이 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동일한 계획 세대수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분양가 할인율이 일반 분양자의 약 93%를 적용했고 물가 상승률 및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3.3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는 1,103만원이며 종전자산가는 2024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3배를 적용했습니다. 사만아파트 개발 이익률인 비례율 산정식입니다. 총 수입인 종후자산 합계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후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종전자산 추정합계액을 나누면 비례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서 추산된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 등이 소유한 자산의 권리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 분양가에서 산출된 권리가액을 제하면 분담금을 알 수 있습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2024년 9월 고시된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물가 및 금리 상승을 할인 보정에 적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경우 종전자산가는 2024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1.7배를 적용했는데 올해 1월 재고시될 경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경우 종전자산가를 추정한 집계표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 3,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세대수를 반영한 가격 합계액은 2,180억 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가 보유한 면적대인 45평형은 14억 1,700만 원이며 합계액은 2,483억 원입니다. 전 평형대 종전자산가치는 7,886억 원입니다. 고환율 지속 시 종전자산가는 2024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1.3배를 적용했습니다. 고환율 리스크를 반영한 종전자산가 추정 합계액 집계표입니다. 84제곱미터가 8억 6,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합계액은 환율 하락 시 합계액인 2,180억 원보다 낮은 1,6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45평형 합계액은 2,438억 원보다 낮은 1,864억 원입니다. 종전자산가 추정 총합계액은 7,886억 원에서 1,855억 원 줄어든 6,031억 원입니다. 종후 자산가격 산정 추정 설계 개요입니다. 세대수는 기존 632세대에서 394세대 증가한 1,026세대입니다.
또한 주차 대수는 2,052대이며 계획 용적률은 325.75%입니다. 평면 유형에 따른 면적 배분 집계표입니다. 33평형이 가장 많은 334세대로 32.55%를 차지하고 그 뒤를 37평형이 254세대로 24.76% 비율로 계획됐습니다. 환율 하락 시 종후자산가격 추정 기준입니다. 종후자산가는 원칙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개발 이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0%를 기준으로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분양가 추정 합 계획입니다. 33평형 분양가는 14억 5,900만 원이고 세대수를 반영한 합계획은 2,802억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총 합계획은 1조 464억 원입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일반 분양가 총 합계획 집계표입니다. 33평형 일반 분양가는 16억 8,500만 원, 합계획은 2,392억 원이고 37평형은 19억 2,200만 원, 합계획은 3,344억 원입니다. 일반 분양가 총 합계획은 7,415억 원입니다. 환율 지속 상승 시 종후 자산가격 추정 기준입니다. 종후 자산가격 추정을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30%를 기준으로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환율 지속 상승 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분양가 추정 합계획입니다. 33평형 분양가는 10억 3,400만 원이고 37평형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 총액은 7,414억 원입니다. 환율 상승 시 일반 분양가 추정 합계획 집계표입니다. 33평형 일반 분양가는 11억 800만 원, 37평형은 12억 6,400만 원이고 일반 분양가 총액은 4,878억 원입니다. 기부 체납 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양 수입 추정을 위한 기준 용적률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에 따라 326% 미만으로 적용했습니다. 환율 안정 시 분양 수입 추정액입니다. 총 수입액은 1조 7,879억 원이고 총 지출액은 7,917억 원,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총 자산합 계획은 7,886억 원입니다. 환율 상승 시 분양 수입 추정 집계표입니다. 총 수입액은 1조 7,879억 원보다 줄어든 1조 2,293억 원입니다. 또한 총 지출액은 869억 원 늘어난 8,786억 원이고 조합원 총 자산 합계액은 7,886억 원에서 1,855억 원 줄어든 6,031억 원입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추정한 개발이익률, 즉 비례율은 126.31%입니다. 환율 상승 시 추정한 비례율은 58.13%로 줄어들었습니다. 환율 하락 안정 시 조합원 등 추가 분담금 및 분양가 집계표입니다. 전 면적대 평균 분담금은 1억 2,500만 원가량 되며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비례율은 126.31%입니다. 30평형 소유자는 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5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36평형 소유자는 37평형을 분양받으면 2,2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고환율 지속 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분담금 추정 집계표입니다. 모든 면적대 평균 분담금은 6억 7,300만 원가량 되고 권리가 산정을 위한 비례율은 58.13%입니다.
30평형 소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5억 2,9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환율 안정 시 효자촌 4개 단지 평균 분담금 추정액입니다. 효자촌 현대아파트는 평균 6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동아아파트는 1억 9,400만 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임광아파트는 2억 7,400만 원가량 부담하고 삼환아파트는 평균 1억 2,50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환율 지속 시 평균 분담금 추정액입니다. 현대아파트 평균 분담금은 5억 8,900만 원, 동아아파트는 6억 9,800만 원, 임광아파트는 7억 7천만 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며 삼환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평균 6억 7,300만 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분담금 규모가 다른 이유는 각 아파트가 계획된 일반 분양자 수 때문입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총 계획 세대수 1,302세대에서 일반 분양자 수가 592세대이며 동아아파트는 1,050세대에서 402세대가 일반 분양세대 수입니다. 또한 임광아파트는 1,178세대에서 446세대, 삼환아파트는 총 1,026세대에서 394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현대아파트 환급금이 6천만 원가량 발생하는 이유도 계획된 전체 세대수 중 일반 분양 비율이 45.5%로 타 단지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효자촌 4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마무리하며 각 단지별 재건축 분담금을 알아봤습니다. 추후에는 효자촌 4개 단지 통합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환율 리스크에 따라 재건축 단지별 사업성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루빨리 환율이 하락 안정되어야 분당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속도도 빠르게 진척될 것입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노후신도시 매매 시 이 점 감안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